번째 발표는 스마트 건설 방향과 BIM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울 CNB 김윤옥 대표이사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한울 CNB의 대표 김윤옥입니다. 먼저 김성진 대표님이 너무 좋게 얘기해서 좀 부담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 건설을 주도해가고 있는 한양대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인프라 쪽 BIM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로공사랑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그 용역을 많이 다수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AI, CI에서 이 BIM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나머지 스마트 건설과 스마트 시티에 어떻게 기초 데이터인 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저희 얼라이언스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이거 활용을 해서 확산을 할까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빅 데이터가 어떻게 스마트 건설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운전 BIM 하면 다 아실 텐데 그래도 제가 조금은 맥을 잡고 가려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뭐 젠가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봤을 때는 딱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형상이. 근데 이런 부분들을 3D로 보면 이렇게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3D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번호에 대한 어떻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야지 될 거에 대한 의미를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BIM은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정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BIM을 그전에 3D로만 생각해서 간선만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설적인 정보인 시간과 코스트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 관리를 하는 부분에 이제는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한국도로공사랑 태양건설 이렇게 해서 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뭐 발주처, 감리단, 설계사, 시공사 이거에 대한 부분들 정보가 그전에는 단계별 했던 부분에서 이제 넘어서서 서로 같이 협업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어떻게 하면 목적 구조물에 맞게 우리가 건설의 효율성을 강조할까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많이 인식이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설계도 이제 전면 빔을 다 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 BIM 기본 지침도 발간했고요. 아마 올해 세부 시행 지침이 나옵니다. 그 발주자편, 설계자편, 그다음 시공자편.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공자편을 지금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면적으로는 이제 다 건설 생애 주기 동안 다 BIM을 이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될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스마트 건설 쪽이 가장 이슈로 생각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10년 계획인데 향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스마트 건설을 가야 될 거에 대한 그 계획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거의 10년 동안 10조 정도를 국가에서 쓸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스마트 시티랑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10조를 투자를 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로공사에 용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제 도로공사에서는 설계사가 빈 능력이 있으면 입찰도 참여하지 못하게 지금 제한을 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동향은 다 많고요. 지금 저희가 예전 자료가 있긴 하지만은 미국 건설사의 그 BIM 적용 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미국 건설사가 지금 BIM을 어떻게 사용하고 2014년도 자료인데도 지금 130개 설계사 그리고 70개사 시공사는 무조건 BIM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더 많은 설계사랑 시공사가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중에 10대 설계사의 매출이 한 BIM을 사용해서 20% 정도 증가가 됐고 건설사는 9% 정도가 증가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BIM 비즈니스 가치 보고서 자료에 보면은 투자 수익률이죠. BIM 어떻게 투자 대비 효용을 어떻게 받냐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그런 선진국들은 거의 190%가 넘는 수준으로 지금 효용성을 보고 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45%, 50% 수준도 안 되는 그 효용성을 아직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IM 데이터가 어떻게 스마트 건설에 사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자료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생각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 건설 기술에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인 ICB, BIM, 드론, 로봇을 융합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을 가는 게 스마트 건설에 대한 정의라고 내렸습니다. 건설 생애주기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봤을 때 설계 단계에서는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BIM 기반의 설계 자동화 기술,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는 모듈화랑 제조업에서 어떻게 자동화, 관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지관리에서는 선제적 예방 활용과 그리고 AI 기반의 시설 운영 그런 부분까지 지금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한 지금 좌측편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 건설의 그 기술에 대한 항목들이고요. 우측은 건설 생애주기 동안에 대한 항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잘 안 보시겠지만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BIM입니다. 그 정도로 모든 스마트 건설의 기초 데이터가 돼야 되는 게 BI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2025년까지는 무조건 건설 생산성을 20% 이상에 대한 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국가 경쟁력을 해외랑 국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2025년까지는 건설 생산성의 50% 향상 그리고 사망 재해 예방률을 거의 50% 절감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보면은 지금 현재랑 미래에 대한 기술에 대한 단어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경험 기반의 인력 의존적인 것들을 정보 기반의 인력이 이제는 보완적으로 가는 그리고 정보가 단절이 되면 정보를 공유를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는 인력 중심적인 게 아니라 정보 중심적으로 어떻게 스마트화 건설 문화도 바꿔야 될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그 건설 자동화하는 업체 자료를 제가 조금 따왔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으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그 지형 부분들을 영상 지형들을 지금 어떻게 엔젤 스윙도 와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측량 데이터랑 아니면 스캐닝 데이터, 무인체를 해서 스캐닝 데이터를 지금 다 지형에 대한 부분들을 형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BIM 데이터와 그리고 이거를 형상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을 해갖고 이제는 설계도 이렇게 자동화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디지털로 전환된 데이터들은 나중에 건설 장비에 센서 기반의 데이터를 반영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동화 기술로 갈 수 있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제적 그 데이터를 더 활용을 해서 선제적 유지 관리까지 갈 수 있게 보수 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 계측을 할 수 있는 유지
관리까지 갈 수 있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 건설의 BIM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건설 장비, 자동화 장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MC랑 MG라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MC는 머신 컨트롤, MG는 머신 가이던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그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탑승했냐 안 탑승했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반이 디지털 데이터가 센서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 위치 잡부에 대한 부분들을 제어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동 제어가 되는 그런 부분이 건설 자동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것들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국토부에서 경진대회를 떨었는데 스마트 건설 챌린지 빔 대회의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좀 빔을 어떻게 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대상을 먼저 개념 설계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수치 지형 데이터를 이제 국토지정 정보에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치지형 국토지정 일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층 현황 모델링까지 수행하고요. 그 부분들을 드론으로 무인체를 통해서 3D 지형들을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형에 대한 부분들을 다 세팅을 하고 디지털 데이터로 세팅을 하고 상세 설계를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 다 인력 중심에서 그렸던 부분들을 최대한 BIM의 장점인 매개 변수를 적용을 해서 자동화 기술을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목적으로 인프라 쪽은 다 선형 기반이기 때문에 선형 기반에 대한 그 모델링에 대한 형상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대로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다 코딩화해서 자동화 구축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석 정보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성가품 부분들도 다 2D 도면과 전자 도면까지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계에서 나왔던 데이터들은 나중에 시공 데이터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섭에 대한 그 공기라든가 공사비 정보를 넣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공에 미리 사전에 리스크를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에 대한 부분들을 작업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미리 선제적으로 협력업체랑 원더우스와 발주처가 같이 의견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라든가 향후 나와야 될 부분들을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해서 미리 세팅을 다 하고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향후 어떻게 이 구조물들이 반영이 될까, 그리고 계절별 어떻게 시각적 문제점이 없을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시공 현장에서 사용했던 예를 지금 계신데요. BIM 기반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중에 안전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협업을 통해서 발주처랑 시공사가 바로 의견을 조율해서 무슨 문제점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 관제에 있을 때는 드론 기반의 디지털 데이터를 입혀봐갖고 뭐가 오차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에서 실무를 이제 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는 이 SOC 디지털 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양대처럼 지금 이런 신기술들을 학생들을 많이 배출해 주시면은 지금 실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부품과 공정들이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설계 도면 2D로 했다가 그 미래에는 데이터화돼서 모델링을 넘어서 유지보수 관리까지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세 번째 발표. 시간이 지금 잘 그래도 맞춰주셔서 자 일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관리하는 건설 현장이라는 주제로 엔젤 스윙 박원명 대표님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 좋은 일이 있네요. 장관상을 수상하느냐고 오늘 불가피하게 대신 권용화 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젤스윙의 권용화입니다. 사실은 제가 자랑을 하면서 교수님이 저희 대표님이 참석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 2021년도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건설 챌린지에서 건설 자동화 분야나 BIM 분야에서 둘 다 장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상식과 발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 대표님께서 참석을 못하셨고요. 제가 대신 발표를 드리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엔젤스윙에는 크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을 만드는 프로덕트 팀이 있고요. 그 제품을 실제로 현장에 소개를 하고 고객이 진짜 우리 제품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주는 그로스 팀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회사로 말씀드리면 사업팀인데요. 저는 이 그로스 팀에서 지금 리드를 맡고 있고요. 포인트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 엔젤스윙은 드론과 리얼리티 캡처라는 기술, 즉 드론 리얼리티 캡처라는 기술을 통해서 건설 현장을 내 컴퓨터에 가상화 시킵니다. 가상화된 현장에서 기존의 어떤 건설 현장에서 하던 측량이나 측정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고요. 엔젤스윙을 쓰는 현장에는 이제 드론이 주기적으로 날아다닙니다. 이 드론이 건설 현장을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데이터를 저희 솔루션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최대 24시간 내에 내 컴퓨터에 이렇게 고해상도의 2D나 3D의 현장이 가상화되게 돼서 굳이 현장을 나가지 않더라도 현장이 이렇게 생겼고 현장의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일회성으로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취득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저희 솔루션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다른 날짜의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현장의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저희가 제공하는 2D나 3D의 정사 현상은 정확한 좌표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가지고 계신 CAD 도면을 이렇게 업로드 하시면 정확하게 좌표값에 중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어떤 오시공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GPS나 광파기로 어떤 발견하는 게 굉장히 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면과 면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오시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고 공사가 더 진척되기 전에 빠르게 조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면들을 DXF뿐만 아니라 DWG의 형태로도 굉장히 호환이 잘 되고요. 2D뿐만 아니라 이렇게 3D에서도 도면을 얹으셔서 파일 공사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점들이 우측의 하단처럼 XYZ의 정확한 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부분에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마커를 찍어서 왼쪽에 메모나 사진을 업로드를 하고요. 이 솔루션은 본사뿐만 아니라 현장 혹은 협력사들 모두가 건설 현장에 있는 모두가 이 솔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선과 선을 클릭함으로써
수평거리나 표면거리, 직선거리를 단번에 산출할 수 있고 경사도까지 나오게 돼서 실제로 장비가 어떤 경사도로 올라가야 될 경우에는 이 경사도를 보고 이 장비가 이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표면적 또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현장에서 이런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어떤 리소스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편리하게 구하실 수가 있고 현장에 나가서 GPS 장비로 500m마다 점을 찍고 내역에서 어떤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었던 것들이 종횡단면도라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횡단면도를 산출하실 수가 있고요. 단순히 한 날짜의 횡단면도뿐만 아니라 다른 두 날짜의 횡단면도를 이런 식으로 비교하실 수가 있고 영상에서도 특정 부분이 절토가 되었는지 성토가 되었는지를 이미지와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측정뿐만 아니라 절성토, 측량도 저희 솔루션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내가 절성토의 변화량을 구하고자 하는 면적에 저런 식으로 저 클릭을 몇 번 하면 저 부분에 특정 날짜 대비 이 날짜의 절토가 얼마 되었는지 성토가 얼마 되었는지를 왼쪽에 바로 물량 산출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렇게 히트맵으로 절토가 된 부분과 성토가 된 부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이 부분이 절토가 되었다는 걸 횡단면도에서도 한 번에 같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좀 제한적인 기능이긴 하지만 저희가 토공 계획고 BIM을 지원을 하고요. 좀 전에 보신 도면을 업로드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가지고 계신 빔을 저렇게 업로드를 하셔서 시각적으로 일단 내가 땅을 어떻게 깎아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절도 성토해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고 저렇게 얹으셔서 한 공구의 계획고 대비 절성토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왼쪽에 물량 산출을 바로 해주고 아까 보신 것처럼 히트맵으로 한번 또 보여주게 되고요. 종횡단면도 같은 경우도 단순히 두 날짜의 어떤 횡단면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빔 대비 횡단면도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보신 어떤 정사 영상이나 어떤 종횡단면도의 원본 데이터들을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원본 데이터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어떤 건축 앱에 활용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엔젤 스윙을 사용하고 계신 현장의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현장이 어떤 경험과 기억에 의해서 데이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던 어떤 문화가 있었다면 저희 엔젤 스윙을 활용해서 현장을 기록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리포팅을 하시고 그리고 회의에 활용하는 모습을 굉장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험과 기억에 의존해서 발생했던 어떤 휴먼 에러나 혹은 어떤 비효율성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현장이 하던 어떤 측정과 측량 혹은 커뮤니케이션의 워크플로우가 그대로 저희 엔젤 스윙 솔루션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엔젤 스윙을 사용하면서 특히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어떤 유저의 본연의 그 업무가 기존 대비 10배 빨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공 물량 산출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것이 사실은 저희의 큰 강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드론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야 될 작업이 현장의 외곽을 따라서 GCP점이라는 그 정확도를 보정하는 어떤 좌표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런 GCP점을 엔지니어나 혹은 담당자분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 일일이 찾아서 CP점을 찍어주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저희는 컴퓨터 비전이나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CP점을 자동으로 탐지를 하고 자동으로 찍어줌으로써 정확도를 더 올려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저희 엔젤 스윙에 관련 기술 백서가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엔젤 스윙의 정확도가 높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탑20들은 시공사들과 이런 정확도에 대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현장에서 정확도의 신뢰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레이저 스캐너 대비 물량에 대한 오차가 0.1% 내외로 들어왔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순히 저희는
이런 측정과 측량 기능에 대한 어떤 개발뿐만 아니라 3D 영상에서도 저렇게 측면이 녹는 현상이나 혹은 3D의 어떤 퀄러티를 높이기 위한 어떤 기능들도 계속 디벨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안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엔젤 스윙에서도 새로 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 준비하고 있고 현재는 일부 건설사 데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기존의 현장에 있던 어떤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나 혹은 제품들은 안전을 사전에 예방한다라기보다는 안전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빠르게 탐지를 하고 빠르게 조치를 하는 측면이 좀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엔젤 스윙이 생각하는 안전은 기존의 어떤 관습이나 암묵적으로 했던 일들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안전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엔젤 스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리얼리티 캡처입니다. 말 그대로 가상화된 현장의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의 데이터에서 이런 가상화된 현장에서 실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 이거를 시뮬레이션하고 장비뿐만 아니라 가설이나 신호수 등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사전에 어떤 안전에 위험이 될 요소들을 사전에 탐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서로가 안전을 계획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을 계속 보신 어떤 엔젤 솔루션처럼 데이터로 기록을 할 수 있어서 나중에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시공사 측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런 업무를 수행을 했고 안전에 대한 예방을 했다라는 어떤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안전 작업 관리자나 본사나 혹은 협력업체랑 안전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엔젤스윙 이렇게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은 프레젠테이션에는 미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재 150개가 넘는 현장에 엔젤 스윙 솔루션이 도입이 되어 있어서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메타버스인 것 같아요. 건설 현장에서도 기존의 현장에 일일이 나가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을 하고 시공 관리를 했던 부분들을 메타버스라는 가상화된 현장에서 본사나 협력사나 혹은 담당자들이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떤 안전 교육을 하고 그리고 어떤 아파트가 20층까지 올라갔을 때 16층의 어떤 뷰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전에 현장에 가상화된 현장에서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의 큰 로드맵에는 결국에는 저희도 이런 메타버스 기반의 어떤 스마트 건설 플랫폼으로 나가는 게 큰 로드맵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컨셉 영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는 스스로 엔젤버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엔젤버스 컨셉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it 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All the levels look like
없이도 그래서 잘 될 것 같고요. 세 분의 발표가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정도 실력이 있다라는 걸 저도 들으면서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도 로봇과 AI도 하지만 땅을 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현장감이라는 게. 근데 이 건설이라는 건 현장 위에 미래 기술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감히 제 생각에는 어떤 타 분야보다 갖고 계신 기술을 잘 다듬고 올리시면 세계적인 기술력까지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발표입니다. 댐 시공 순서 변경에 따른 공기 손실 추정을 위한 3D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제로 정현 ENC 김원철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 경영예시의 김원철 상무라고 합니다. 제 오늘 주제는 저희 회사에 대한 좀 생소한 업역을 좀 저희가 손을 대고 있다 보니까 하는 업무에 대한 간략한 소개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시공 중인 원주 댐 현장에서 발생한 이슈를 해칭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던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이렇게 발표해 주신 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좋은 자료들하고 좀 현란한 시각 효과들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다소 좀 저희께 조금 집중도가 좀 떨어질 측면이 있는데요. 시각적인 측면보다 제가 드리는 말씀과 이제 이 내면에서 이제 의미 같은 것을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경현 ENC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께서 다니시면서 흔히들 보실 텐데요. 왜 현장에 이렇게 말뚝 박는 장비들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리고 덤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토공업체를 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략 연매출은 한 100억 조금 거기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소기업이고요. 그리고 저희 KY-ENI라고 하는 업체는 현장 정보 수집 가공 전문 업체입니다. 저희가 지금 요 ENI라고 하는 업을 창업을 해서 지금 업력이 한 7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드론 측량이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이제 그런 리얼리티 캡처의 한 분야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될 모든 종류의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드리는 이제 그런 업을 하고 있는 별도의 자회사를 저희가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걸 자회사로 운영하는 이유는 지금 요 ENI라고 하는 회사가 상당히 고부가 가치를 이제 창출하고 있는 이제 그런 파트이기도 하면서요. 단순하게 이제 이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체감을 해왔던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얼마만큼 이제 낭비를 줄여주고 부가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지를 체감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전파해서 이제 빨리 이제 그런 시장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업력이 7년이지만 조금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제 주로 ENI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는 건데요. ENI 업무는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느리다고 표현했던 게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정보 활용의 장벽인데요. 깔때기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요구, 즉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요런 시방서나 이렇게 설계 도서들 있죠. 이렇게 주어져서 그거대로 따라야 하는 그런 문서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이제 이게 널브러져 있는 이렇게 흔한 이런 정보들. 이제 그런 것들이 한데에 모여지고 그걸 이제 IT 기술에 기반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핸들링할 수 있는 인력 자원들. 근데 이런 것들이 각각의 현장이라고 하는 단위 조직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저도 이제 하드웨어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도 너무 빠르고 그거를 익혀갖고 아 이걸로 좀 해보겠다 싶으면요 벌써 그 기술은 옛날 기술이 돼요. 그 사이클이 원래는 측량기 같은 거 한번 구입하면 한 10년 넘게 쓴다 그러거든요. 지금은요 업그레이드 안 하면은 2년도 못 가요. 그 다음에는 그전 측량기로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메인터넌스 비용을 감안하면요 기술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이제 좀 그런 거를 이해를 하고 이런 업무들을 바라보셔야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 비용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원하는 결과 요 이제 캠벨스프로 표현을 했는데 저도 이제 제가 하는 업무가 어떤 보고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제 Q&A식으로 원하는 답만 제공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가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술은 하나인데 표현하는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못해서 뭐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 호남 분들 뭐 거시기하다 뭐 그런 걸 이렇게 상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뒤에서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그 최소한 시간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제 니즈에 맞는 거를 이제 수행해 오다 보니까 현장에서 자료 수집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굉장히 빨리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도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형태로 받아볼 수 있게끔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업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이제 나타내는데요. 저희가 이제 드론 매핑하고 레이저 스캐너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재빨리 그러니까 하루 이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긁어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이제 BI 모델과 결합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레이저 스캐너 데이터도 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계획도 이제 거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 레이저 스캐너 위에 이렇게 뭐 MEP 자료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요. 그 BI 데이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얻고 그게 얼마만큼 편차가 발생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해드리는 업무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까지의 저희가 업무를 위해서 흔히들 데이터 그 뭐 요약하자면 측량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단순한 레포팅 용지 위에 이렇게 수치화된 도표 몇 개로 해서 그 다음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됐지만 지금 이제 크게 변화된 게 뭔가 하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 양도 양이지만은 이제는 이렇게 그 메모지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저희가 그 맥을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도전의 직면에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적합한 소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업무를 그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 중에서 그 리얼리티 캡처에 대한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어떠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3D 프린팅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3D 프린터도 직접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팔고 있는 3D 프린팅 요거를 갖다가 이제 품명은 데이터 오브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형이 가지고 있는 그 디테일을 이렇게 뽑으면 손바닥 하나 위에서 모델하우스에 있는 커다란 그 모형에 있는 모든 정보의 식별 가능한 데이터들은 다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간도 절약을 해주고요. 배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3D 프린팅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거 다들 아시죠? 이게 홀로렌즈라는 장비인데요. 지금은 조금 커서 약간 이제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 저희가 지금 5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3대는 지금 롯데건설과 지금 현대건설 지금 한 대는 이제 모 업체에 지금 임대하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주는 그것까지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요거 이제 메인 벤더가 있어요. 요 2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이걸 실제로 돈을 받고 데모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이제 저희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앞선 장비들이 이미 개발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장벽 때문에 그래요. 시간 안에 원하는 데이터가 내 앞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안 하고 배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 저스트 인 타임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기술과 이제 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옆에 파트너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게 되면은 이걸 성과를 내는데 진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3가지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제 시뮬레이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감도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시겠는데요. 대략 한
그 지상에서부터 한 36m 정도 되는 이제 뚝을 쌓는 일입니다. 그 뚝의 재료는 콘크리트고요. 안에 뭐 철근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냥 한 12만 루베를 3년 안에 부으면 끝나는 공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단순하게 콘크리트만 이제 부어도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걸 순서대로 잘 부어야 되고 잘 다져서 갈라지지 않게끔, 그리고 열 관리도 잘 해주고, 이제 그런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커다란 구조물을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뜨기 위에서 보셔야 될 거는 여기 한 14개의 존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 층은 한 1m 50, 여기 이제 가슴팍까지 이제 타설을 해야 되고요. 그걸 이제 한 300번 정도 이제 계속 반복하는 지루한 공사예요. 여기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이제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결국 이제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지 이제 확 달성이 될 수 있는 목표인데, 이게 CMR이라고 하는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그 국내에 얼마 전에 도입이 된 그 계약 방식인데요. 뭔가 하면은 이제 공사 관리를 위험에 집중해 갖고 모든 위험을 시공사가 떠안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어떠한 그 뭐 변경 사항이 생긴다 하더라도 시공사는 그 CMR 방식으로 계약을 했고, 그 조건으로 해서 자기가 그 설계 원래 제시된 설계서에 있는 모든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뭐 이 금액에 맞출 수 있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공은 이제 시공사가 하는데 토지는 발주자가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수자원 공사나 그리고 지자체가요. 근데 그 토지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젊으신 분들 있으시니까 서브웨이 아시죠? 그 샌드위치가 이제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반절을 주문하는 것과 따로따로 이렇게 2개를 주문하는 것과 한 덩어리를 주문하는 것과 그 3가지가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지 보상이 안 됐다고 해서 보시면 원래 공사 계획은 빨간색 선 있는 요 우회도로를 내고, 그러면 여기 자리가 나서 이걸 한 층 한 층 이렇게 쌓아 올리는 식으로 공사 계획이 돼서 저희가 입찰을 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토지 보상 민원이 걸려가지고 요 길을 못 쓰게 됐어요. 기간 안에 완공이 못 되죠. 그러면은 여기 중간에 있는 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앞에 담장 쌓아놓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통행은 보장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분절 시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건설 계약들이 그렇지만은 하나의 내역은 독립적으로 표현은 되어 있으되 그건 상호간에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서로 엮여 있어서 복잡해서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게 12만 루베, 13만 루베 이렇게 공구리를 타설하고 끝난다라고 하는 공사가, 자 결국에는 컵이 있고 그 안에 뭐 절반 정도 오래 채우고 내 후면에 또 절반 채워서 마감한다. 그리고 한 방에 채워서 마감한다. 저희가 받는 돈은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샌드위치 반절과 하나를 구매하는 것과 단가가 다른데 저희는 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시뮬레이션을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석 절차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기본 제약 조건을 상정하고 뭐 그걸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주사위를 10만 번을 이렇게 계속 던지게 하는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C샵을 사용해서 외주 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이제 그 10만 개의 이제 결과값을 뽑아낼 수 있는 그 시뮬레이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분 이제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이렇게 그 언어로 해갖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밑에 한 칸 쌓고 위에 쌓고 그 옆에 쌓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반대쪽을 선정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여러 가지 시공 이제 그 갈래를 이제 원래는 10만 개가 아니라 그냥 어깨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10만 개까지만 샘플링을 해서 그 중에서 상위 탑으로 되어 있는 그 이제 비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입력했던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로 된
이 현장에 시공 관리한다고 이렇게 분할된 도표를 갖다가 입력을 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금 딱 그어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서 시공을 하는 게 이제 여기 나타나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빨간색 선이 나와 있는 요 부분을 요거는 이제 토지 보상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250일 동안 얘를 붙잡고 있다가 250일 뒤에 이제 요걸 해제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걸 반복하는 시뮬레이터예요. 그래서 넣어줬던 거는 규칙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뭐 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공중에 뜨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되 옆에 측면에 이제 암 사면에 이제 정착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면 예외적으로 한 블록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아까 열 관리 말씀드렸죠. 그럼 수화열 다 빠져나가고 위에 하나 올려야 되니까 그건 뭐 5일 뒤에 올린다. 그리고 옆에 해놓은 거는 거푸집 타령 때문에 뭐 2, 3일 뒤에 이제 진행한다. 뭐 이런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처음에 한 10개 블럭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종이 위에 끄적끄적끄적 해갖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300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며칠 밤을 새도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입력한 데니까 변수들 중에서 뭐 지금 하루 최대 타설량, 콘크리트 생산량인데 뭐 800루베로 잡고 뭐 도로 이설 구간이나 뭐 그런 건 이제 250일 뒤에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세분화 시켜갖고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준 내용들을 여기 도시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쭉 돌려봤더니 이제 10만 개가 이제 그 공기에 따라서 이렇게 줄을 저희가 소팅을 다 했거든요. 줄을 이렇게 쭉 세워갖고 비교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250일 이렇게 대기시켰다가 다시 이제 재개하는 걸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이러한 이제 결과가 나왔고 지금 요게 한 줄 한 줄 나온 게 한 개가 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날, 뭐 8번째 날 이거는 이제 좌표고요. 요런 그 엑셀 셀로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요 표만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여기 한울 CNB 측에서도 도와주셨고 최근에 이제 BIM이나 이제 그런 그 4D, 5D 이제 도시화하는 그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시각화 프로그램에 요 원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액츄얼 여기 계획이 있고 액츄얼이 있고 이렇게 쭉 비교한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네 68일에 그러니까 이거는 캘린더 데이가 아니라 그 워킹 데이 기준 68일에 그 필연적인 공기 지연이 발생한다라는 제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화된 시뮬레이터다 보니까 여기 안에 있는 변수에다가 거푸집을 지금 4개 조로 디폴트 값을 4개 조로 넣었지만 그 5개 조냐 뭐 그 6개 조냐 이제 그런 세부적인 조건들도 계속 바꿔 넣어가면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요 결과에는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딱 요겁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뭐 나중에 분쟁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입증시킨 차트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얘 거푸집이 3개 조로 했을 때 4개 조로 했을 때 쭉 해갖고 이제 여기 7개 조까지 있고요. 그리고 위에 그 낮은 데 있는 요 하나의 라인 요거는 정상 공기로 정상 그 시공 방법 한 층씩 쌓아 올렸을 때 그리고 요거는 그 건너뛰고 시공을 했을 때의 요 그 차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10만 개의 그 경우의 수에서 앞에 그 상위 랭크되어 있는 것만 쭉 골라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것들이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이거 물론 이제 이거 시공하다 보면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도 공기 지연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최소에 대한 것을 이제 도시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역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와서 시공을 하더라도 뭐 열흘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이게 뭐 2, 3일이 됐다. 그러면 2, 3일만큼은 조건 변동에 의해 갖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시간이 이만큼 뜬다. 그래서 사실은 이만큼 뜨는 거를 우리는 얘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이거는 책임을 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또 유의할 거는 거푸집이 4개입니다.
5개, 6개 쭉 가면서 이제 거푸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공기가 줄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비용 그 편입 커브가 또 나오죠. 이 보면 이렇게 3개에서 4개 넘어갈 때 이 기울기와 4개에서 5개 넘어갈 때 기울기 그 이후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푸집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또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콘크리트 이제 아까 800 하루에 800루베까지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걸 1000루베 뭐 1200루베 그런 걸 또 가정을 해갖고 시뮬레이션한 결과예요. 근데 결국에는 변치 않는 사실은 어떠한 시나리오로 가든지 간에 요만큼의 갭은 줄어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저 시공 순서 변경이 초래한 결과거든요. 60일.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요. 이게 되게 저도 이제 기술 이제 그런 거 좋은 거를 막 이렇게 막 호기심이나 자기 만족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현장에 나와 있는 쓸 수 있는 기술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 내 성과에 어떠한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찰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런 거를 하지만은 여기서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술도요. 이거 보면은 지금 네네.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그 시각적인 자료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결국에는 이제 옛 선배들이나 옛 분들이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끝에 뭐 한 블럭 남기지 않고 가는 조금씩 이제 깔아가는 게 최종적으로는 가장 좋은 빠르게 끝나는 방법이다라는 거를 제가 또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넓게 분산해 갖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 피아노 건반 치듯이 딱 그 부분 마무리 짓고 또 다음 부분 넘어가서 마무리 짓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저도 이제 예쁜의 지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런 기회가 좀 된 이번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했던 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